학교 부족이나 학급 과밀화 문제가 신도시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창 입주 중인 에코델타시티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하구 장림포구의 부네치아가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며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거액을 잃을 뻔한 60대 여성이 은행원과 경찰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 지원책을 내놨는데 기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교가 부족하거나 기존 학교들이 과밀화되는 일이 신도시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강서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학생 수 예측과 기존 공사 기간을 앞당기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 에코델타시티 첫 학교 두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입주 후 1년이 지나서야 학교가 들어선 겁니다. 에코델타시티 내의 학교는 내년 유치원 2개와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 1개씩 모두 4개가 개교합니다. 2027년과 2028년에는 5개 학교가 문을 열지만 이 기간 동안 에코델타시티에는 약 10,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새 학교들이 과밀 학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일부 학교는 예상 학생 수를 초과해 모듈러 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은 입주 세대 수의 학생 유발 개수를 기계적으로 곱한 산식에 근거한 것이기에 실제로 입주가 시작되면 실제 학생 수가 시교육청의 예상 학생 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준공 시기도 걱정을 더합니다. 지어질 9개 학교 모두 개교를 2달가량 남겨둔 1월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칫 공사가 늦어질 경우 3월 개교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난해 3월 명지국제신도시 명문초등학교 개교가 2달 지연되면서 입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임시교사를 오가야 했습니다. 3월에 개교를 하는 것 같으면 1월에 완공을 잡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 기간 중에 명지 5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멘트 파동, 철근 파동, 짓는 중에, 건설 중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일어나가지고 차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단 말이죠. 에코델타 시티도 명지 5초처럼 그런 예를 들어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에코델타시티에는 모두 3만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이 진행되는 등 강서구에는 대규모 개발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학교 과밀화와 개교 지연, 이 같은 일을 방지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유럽풍의 창고들로 조성돼 부산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사하구 장림동의 부네치아가 관광객이 감소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사진 촬영 명소 중 하나인 부네치아입니다. 장림포구에 알록달록 색을 입힌 유럽풍 창고를 지어 조성됐습니다. 지난해엔 수십억 원을 들여 무지개 보행교도 놨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몰이엔 실패했습니다. 보행교 야간 경과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설치가 불발됐습니다. 관광 콘텐츠의 부재로 상점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주말만 관광객이 조금 찾아오긴 한데 평일은 거의 요 산책 정도 하는 분들. 커피 음식 어느 정도나 매출은? 매출은요, 뭐 전에 3년 전에도 그렇긴 한데 거의 뭐 반 정도.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여전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곳 장림포구를 지나는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한 대가 유일합니다. 일반 차량이나 관광버스 등의 주차 문제는 일부 해소됐습니다. 포구 옆 사설 복합 주차장이 개방됐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관계자는 관광 목적의 차량은 임시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사구는 지난해 8천여 명이 다녀간 아트 프리마켓을 올가을 확대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 프리마켓에다가 아트 프리마켓에다가 주민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야시장을 개설을 해서 그 야시장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묵이라든지 또 뭐 치맥이라든지 이런 볼거리와 먹을거리 이런 게 풍만한. 군은 또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선 다대포 해수욕장에 있는 버스 회사를 장림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방문객들을 유인할 콘텐츠가 부족한 점을 여전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1시간 이상은 뭔가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체험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 오고 다시 또 오고 하는데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가는 정도?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거액을 잃을 뻔한 60대 여성이 은행원과 경찰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운영 중인 악성 앱 탐지 어플이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피싱 탐지 앱을 모방한 피싱용 악성 앱까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한 은행입니다. 검사에게 전화를 받고 다급한 표정으로 은행을 찾았다는 60대 여성. 검사 사칭 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이 해킹돼 원격 조정되고 있는 상태. 은행원은 즉시 계좌 입출금 정지 후 112에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그분의 휴대폰이 원격 조정으로 화면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혹시 링크를 까셨냐 하니까는 링크를 깔았다 하시더라고요.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 그 시티즌 코난이라는 그 악성 앱을 감지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를 깔아서 감지를 해보니까 자동으로 그 3개의 악성 앱이 감지되더라고요. 출동한 경찰은 시티즌 코난 앱을 통해서 악성 앱을 확인하고 삭제까지 진행했습니다. 5억 원 상당의 피싱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는 앱이 인기를 끌며 시티즌 코난을 위장한 피싱 앱까지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악성 앱 탐지 시티즌 코난과 피싱 아이즈 앱을 다운받을 때는 공식 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기사 채용을 위해 현금 지원을 비롯해 채용 박람회 등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업계도 제도 개선 등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지난해 법인 택시 기사 수는 5,500여 명. 코로나19 이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사가 줄자 택시 가동률도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96개 업체 중 한 곳은 폐업했고 2곳은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는 그 영업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나서는 이제 택시 요금 올랐잖아요. 아, 요금도 올랐고. 올른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직에서 그 이제 그만큼 이제 상한가를 많이 올려 이제 그만큼 충당하는 식으로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서민들이 택시를 이용을 잘 안 하니까. 지난해 법인 택시 입사자는 2,400명. 하지만 퇴사자는 2,700명으로 300명 감소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 법인 택시 조합과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전달에 비해 30여 명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이에 시와 조합이 현금 지원이라는 당근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로 신규 취업하면 매달 40만 원씩 6개월 동안 취업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채용 박람회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기사 모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와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워크숍도 열기로 했습니다. 기사분들은 옛날 형태인 산학금제라든지 리스제라든지 그 근로 형태의 다양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하면 작게 가져가고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가는 구조의 형태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고객과 기사 감소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 대중교통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오는 4월 12일 제43회 5.6도사랑 걷기 대회가 개최됩니다. 남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남구가 후원하는 이번 걷기 대회는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출발해 이기대 해안산책로를 따라 백운포 체육공원까지 이어지는 5.5km 구간입니다. 오후 2시 개회식에는 남구청 개청 50주년 슬로건을 다 함께 외치는 참여형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도착지에서는 댄스팀의 공연과 경품 추첨 등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사상구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1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고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의회가 7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현장 확인을 비롯해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고 또는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이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징계 회의 질서 유지 의무 위반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상구에 출생 신고한 가정에 산모 또는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과 산후조리원 일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정춘희 의원은 사상구 관급공사 3분의 1은 아무런 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예고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수막, 홈페이지 게시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공사 시작 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두자는 것입니다. 사전 예고조를 도입해 예고 기준과 예고의 예외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따라 예고를 실시한다면 이유 없이 또는 전례 답습적으로 예고가 누락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 김윤경 의원은 붕괴가 우려되는 빈집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빠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학초등학교와 주례여고 통학로에 무허가 빈집이 4년 넘게 방치돼 외벽이 무너질 위험이 높지만 구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빈집 붕괴 위험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철거 또는 보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더 이상 위험한 통학로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며 등교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안전시설물 설치 등 즉각적인 조치를 비롯해서 근시일 내에 해당 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상구 의회는 오는 5월 임시회를 열고 1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하구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본회의 첫날 5분 자유 발언에는 최근 논란이 된 하단동 공동아파트 인근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이전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의회 제298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의회는 오는 26일까지 8일간 회기를 정했습니다. 이 기간 상임위는 9건의 조례안과 올해 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로는 1인 가구와 청년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안 등이 있습니다. 이날 정삼균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하단동 1,8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집행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인근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과 분진, 소음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 중 한 곳이 도시철도 기지창 공사로 인해 이전하게 됐고 그 부지가 아파트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커졌다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시설 사업장 이전 신청을 위한 행정 처리는 서류상 문제가 없으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 사상구 주민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 행복 추구권, 재산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정말 묵과할 수 없으며 그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상구는 해당 업체의 이전 허가 결정을 보류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영현 의원 등은 이 업체의 이전 계획을 불허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미용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용사들이 모여 만든 봉사 모임 사랑의 가위손인데요. 정성 어린 손길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넘게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덕향 씨. 미용 봉사는 어느덧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해드리면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렇게 자주 보니까 자식보다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 뜻이 맞는 동료 미용사들과 사랑의 가위손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여럿이서 고정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자로 바뀐 거죠. 현재 사랑의 가위손은 7명의 미용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을 찾았던 손님마저 직접 염색 기술을 배우며 봉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진짜 미용의 미자도 모르고 그냥 미용실만 머리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이렇게 염색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배웠죠. 이제 약하는 거.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고. 예, 여럿이 하니까 힘이 안 들죠. 혼자 하면 힘이 들는데 같이 나눠서 하니 그래서 힘도 덜 들고 기쁘고. 사랑의 가위손은 매달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펼칩니다. 동주민센터나 요양원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좋죠.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민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나 염색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요.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미용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사랑의 가위손 회원들. 미용 일을 안 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니까 이제 그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 우리 봉사단원들과 즐겁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손길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을 뒤늦게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를 미리 막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이 내용을 박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전세 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서구 화곡동.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건수만 1,322건에 달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현재까지 944분에 대해서 9억 5천만 원에 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드렸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 2년 전 휩쓸고 간 전세 사기 여파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가 휩쓸고 간 지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상황은요? 기존에 나왔어야 될 매물들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고 전세 보증금 자체는 떨어졌지만
그 시세대로 받지 못하는 그 임대인분들이 어느 정도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붙는 상황이 돼서 반전세 매물이 많아졌고, 예, 상대적으로 이제 월세도 올라간 상황이에요. 또 다른 공인중개사 1,322건의 피해 가운데 989건에 달하는 화곡동의 경우 전세 대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 2억 5천 받던 전세집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보증보험을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제에 맞추려면 1억 8천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그걸 월세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주의, 등기부 등본 및 대출 상황 확인, 전세 가율 80% 이상 주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게 깡통 주택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라. 이제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시세를 확인해 두시는 게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해 두셔라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모임 통장을 활용해 집주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삼행시 통장 사기, 또 가짜 등기를 통한 가등기 사기, 다운계약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